안녕하세요. 승리의 작전실 모름부입니다. 자, 저번에 소구점 분석, 가장 윗단에 있는 환경적 소구점 분석에 이어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번 편을 안 보시고 온 분들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해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4편부터 보고 오시기를 정말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들이 1편, 2편, 3편 다 이어서 여기까지 소구점 분석을 넘어오기 때문에 이게 한 줄기예요. 1편부터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가장 윗단인 가장 위에 있는 카테고리인 환경적 소구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더 날카롭게 이제 타겟팅을 설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소구점을 분석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환경적 소구점에서 가장 큰 카테고리, 가장 윗단인 첫 번째, 연령별, 성별별에서 만들어지는 환경 변화에 따른 소구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게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 니즈가 바뀌고 니즈가 바뀌는 거에 따라 소구점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그 환경적 소구점에서 이제 더 하위 카테고리로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더 디테일하게 깊은 모습을. 이 소형 카테고리는 이제 그 타겟팅을 좀 더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즉, 나이 연령이라는 그 가장 윗단의 대형 카테고리에서 더 세분화되는 거예요. 20대 남자에서도 직장인과 대학생은 그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30대 남성도 생각해봐요. 이혼과 미혼은 완전 환경이 다릅니다. 40대 남성도 자식의 유무에 따라 완전히 환경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대형에서 소형이 갈수록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타겟팅이 더 세분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알아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용군입니다. 사용군. 그 제품에 대한 사용군이 나눠지는 것까지 타겟팅을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온열 패드라고 해봅시다. 온열 패드. 이 온열 패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카페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사용군이 몇 가지 나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데스크 테리어, 약간 그 데스크 인테리어라고 하나요? 이곳을 꾸미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군으로 첫 번째 나뉘는 거 있고요. 두 번째 군으로는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군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수족 냉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방한용품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네 가지의 사용군이 나온다고 치고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환경적 소구점의 재료들이 모인 겁니다. 어떻게? 대형, 성별, 연령별로 만들어진 그 소구점과 이제 그걸 더 쪼갠 20대라면 20대 안에서 쪼갠, 30대 안에서 쪼갠 그것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려는 그 제품군의 사용군까지 나눠진 것들의 재료들이 이제 모였어요, 여러분들. 이 재료들로 한번 우리가 타겟팅을 예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는 이 대형, 그 다음에 대형 안에서 쪼개진 거, 그리고 사용군, 이렇게 그 안에서 하나하나 잡아서 타겟팅을 아주 뾰족하게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30대 여성 대형 카테고리, 그 안에 소구점이 만들어지겠죠? 그 환경 변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더 들어갈게요. 출산 육아 중인 여성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환경 소구점을 잡아보죠. 30대 여성이면 뭐죠? 결혼, 출산, 육아, 그리고 집을 가졌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집이 좀 더 커졌다 했죠. 거실이 있는 집일 겁니다. 세 번째, 이동수단이 있을 거고요. 앞에 이게 더 기억나죠? 그리고 이동수단이 있다는 뜻은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서 뭐라 그랬죠? 이동형 수납시설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걸 통해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었죠. 소구점들이 막 캠핑용품을 더 많이 이제 구매를 한다는 등,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여성 키워드로는 디자인, 브랜드가 있을 겁니다. 그죠? 저번에 한번 기억나시죠? 이제 지금 이 재료, 우리가 이제 30대 여성을 잡았고요. 30대 여성에서 미혼이 아닌 기혼을 잡았기 때문에, 출산과 아이가 있는 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이 네 가지가 더 펼쳐진 겁니다. 이제 맨 위에 결혼, 출산, 육아가 여기 붙는 거죠. 그죠? 아이에 관한 게. 근데 30대 여성의 소구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더 들어갑시다. 사용군 안에서. 저는 이 사용군, 아까
봤죠? 몇 가지 사용, 네 가지 사용이 있었죠. 뭐 얘기했잖아요. 그 데스크 테리어라는 분, 게임을 하는 분, 그다음에 이걸 온열 패드 갖고 이제 사무실 방한용품 사용하신 분, 혹은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이 네 가지 사용이 있다 했죠. 저희는 여기서 수족냉증이 있으신 사용으로 타겟팅을 하나 더 잡아볼 거예요. 그럼 30대 여성에서 기혼이고 출산 육아를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수족냉증이 있는 분으로 세밀한 타겟팅을 더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소구점만 딱 떼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타겟팅을 잡았고 아까 타겟팅의 소구점을 정리하고 있죠?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저는 항상 얘기해요. 결혼, 출산, 육아에 관련된 그 타겟팅은 가장 파워풀한 소구점은 바로 육아에 관련된 거예요. 아이.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온열 패드는 안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아이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발열 같은 이슈가 벌어지면 안 되겠지요. 그 이슈로 아이들의 화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전자기파 등 뭐 여러 가지 요인을 쓰면서 아이에게 위해가 되는 것들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없어도 만들어내겠죠. 그런 걸 강조하겠죠. 두 번째, 여성의 키워드인 디자인, 브랜드 중에 디자인적인 요소. 그분들이 이제 집을 갖고 계신 분이죠. 이제 30대면 어느 정도 큰 집, 거실이 있는 집을 했어요. 그 집과 어우러지는 디자인. 되게 딱 놨을 때 되게 환경적으로 예뻐 보이는 디자인, 이 공간을 빛날 수 있는 디자인, 여성은 디자인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이 잘 어우러서 이뻐야 되겠죠. 우리가 쭉 소구점을 봤잖아요. 그 안에 30대 여성 키워드, 집도 있고 동시에 디자인, 브랜드 있었죠. 이 정도가 환경적 소구점으로 나열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대형 가장 윗단에서 이제 쭉쭉쭉 내려오는 겁니다. 환경 소구점은 소형 카테고리에서 대형 카테고리로 역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아셨죠? 자, 이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걸 통해서 환경적 소구점을 하여금 정확한 타겟팅을 잡을 수 있었고 정확한 타겟팅의 환경에 따른 소구점을 여러분 찾았을 뿐이에요. 이것을 분석한 것 뿐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환경 소구점은 그것의 목적이며 첫 번째, 타겟팅 설정에 그것의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타겟팅 환경의 성격에 관한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변화된 갖고 있는 환경에 따라 필요한 것, 니즈가 바뀌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구점을 알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 배워야 될 여러분들 소구점 분석의 바로 두 번째, 경험적 소구점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경험적 소구점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실제 그 아이템을 사용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소구점을 이야기합니다. A 제품을 샀는데 이게 뭐가 좋더라, 뭐가 나쁘더라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소구점을 말합니다. 이는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첫 번째, 지금 그 키워드, 그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탑 플레이어들을 먼저 나열을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랭킹 순, 쿠팡 들어가면 이제 순위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밀고 있는 기능과 특징 리스트와 혹은 다른 것, 그 성격이 다른 것들을 리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 순위에 있는 탑셀러들 있잖아요. 랭킹이 한 5위, 10위, 1위부터 5위, 1위부터 10위 이 정도 되는 애들은요, 그러니까 가장 잘 파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이 상품을 우리가 이제 소싱하고 싶은, 개발하고 싶은 이 상품으로 지금 가장 잘 팔고 있던 탑 플레이어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이들이 밀고 있는 기능이나 밀고 있는 디자인은 지금 트렌드, 지금 시장이 가장 원하는 것들을 밀고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당연하겠죠.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석하는 거는 첫 번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그 랭킹에 있는 1위부터 10위 애들 제목, 키워드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부터 공통점 리스트, 밀고 있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리스트들이 있겠죠. 거기서도 분석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서 그들이 1위 업체가 밀고 있는 기능, 디자인, 그리고 2위 업체가 밀고 있는 디자인, 이걸 쭉 나열하면서 리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밀고 있는 이 특징들은 두 가지로 나뉘어서 리스팅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기능, 두 번째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워름브이 교육,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가르칠 때는 이걸 좀 더 세분화해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예를 들면 재질, 사이즈, 디자인 풍 등등등으로 소개팅을 더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은 좀 대략적으로 배워봅시다. 이것도 충분해요. 아니 충분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각 판매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밀고 있는 이제 특징들을 리스팅했다면, 기능과 디자인들을 리스팅했다면, 그 다음 경험적 소구점으로 이제 찾는 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는 바로 소비자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리뷰 높은 순으로 바꾼 다음에요. 1위부터 10위 걔네들 그대로 1위 보고 얘 높은 순으로 바꾼 다음에 그 업체들이 밀고 있는 그 기능과 디자인에서 이제 리뷰 좋아해서 만족스러워하는, 소비자가 만족스러워하는 것들을 리스팅합니다. 그 만족하는 포인트, 그것이 바로 소고점이거든요. 그 만족하는 소고점들을 리스팅합니다. 뭐가 좋았다, 어떤 기능이 좋다, 어떤 디자인이 너무 좋더라 등 그들이 만족하고 있는 그 소고점 리스팅이에요. 다만 긍정적인 리뷰는 좀 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내리면서요. 그러면서 공통적인 것들, 일단 공통적이 아니어도 일단 리스팅을 쭉 합니다. 그리고 B업체, C업체, 3위업체, 4위업체, 5위업체 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통점이 색칠되겠죠. 두 번째, 이제 점수 낮은 순으로 돌아갑니다. 1위 업체 점수 낮은 순. 이를 보면서 리스팅합니다. 뭐가 불만이다, 뭐가 안 좋다. 그 불만족스러워하는 소고점을 찾는 겁니다. 이제 뭐가 안 좋다, 뭐가 불리합니다 등등 부정적 이슈, 즉 그로 인해, 그 제품으로 인해, 그 기능으로 인해 불만을 갖고 있는 점들, 소고점을 리스팅합니다. 그리고 이 소고점은 문제 해결 포진으로 접근하는 식으로 나아가면은 굉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마케팅에 쓰이고 상세 페이지에 쓰이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발을 해와야겠죠. 이렇게 경험적 소고점을 업체들이 밀고 있는 특징, 기능 디자인, 그것과 리뷰의 장단점을 통해서 리스팅을 하면은 완성이 됩니다. 이때 궁금한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정리한 리스팅 안에서 공통적인 특징과 반대되는 특징, 그 두 가지 리스트에서 만들어지는 거, 그럼 어떤 중심으로 이제 봐야 하냐고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드실 수 있어요.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서로 대치되는 타겟팅이 설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 위에 환경적 소고점, 우리 타겟팅을 설정한 환경적 소고점을 바라볼 때 타겟팅이 이를 A로 사용하는 분, B로 사용하는 분, 여기 다른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용군이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되는 성격의 리스팅이 만들어진다면요. 그렇게 A의 장점은 이제 B의 장점이 있을 수 있고, B군의 장점은 이제 A군의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은 스팀 다리미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스팀 다리미를 휴대해서 여행용 갖고 다니는 A군이 있고 집에서 사용하는 B군이 있어요. 그럼 A군은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물통이 작은 것을 원할 것입니다. 가벼우니까. 반면에 B군, 집에서 사용하는 분은 물통을 한 번에 채워서 이거 여러 번 이제 다림질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 물통이 좀 크고 무거워도 여러 번 자꾸 리필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는 걸 원할 수 있어요. 이때 서로 요구하는 물통의 크기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여기서는 이게 좋고 여기서는 여기가 나쁠 겁니다. 서로 반대죠? 아마 이렇게 나뉘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환경적 소구점과 경험적 소구점을 가지고 최종 여러분들의 환경적 소구점은 타겟팅을 날카롭게 정교하게 가져가면서 그 타겟팅에 맞는 경험적 소구점을 적용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여 개발해오고 동시에 그걸 소구점을 가지고 이제 마케팅 때리고 그걸 갖고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정밀하게 설계된 타겟팅은 맞아, 나 이거 정말 이게 내가 필요했던 거야 하면서 여러분의 마케팅을 보고 움직이고 상품 페이지로 들어올 것이며
그 상품 페이지를 내릴 때마다 여러분이 나열한 그 소고점을 보면서 맞아 이거야 이거 내가 지금 필요한 거 이거야 하면서 결제를 메이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적 소고점을 먼저 잡고 타겟팅을 세분화하고 경험적 소고점을 리스팅한 다음에 그 환경 소고점에 필요한 것들마다 이렇게 추리고 빼고 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수많은 그 경험 소고점에 나온 그 리스팅을 통해서 공략 포인트가 굉장히 잘 잡힙니다. 아 이거 문제 해결해야겠다. 아 불만점 갖고 문제 해결해야겠다. 아니면 얘가 지금 우리의 이거 장점이 있으니까 이건 장점 나열하면 되겠다. 이렇게 환경적 소고점을 통해서 날카롭게 정해진 타겟팅을 설정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환경적 소고점이 나오고 동시에 경험적 소고점을 리스팅한 것을 여기에 접목시키면 마케팅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들이 원하는 특징을 나열해 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입이 불만인 부분들을 외치는 것들을 보면서 뭐뭐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맨날 이렇게 하니까 안 되셨죠? 이 제품은 그런 문제를 완전히 없애줍니다. 이 제품은 그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더라고요. 하는 문제 해결의 포인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되는 사용군에 대한 소고점도 리스팅하니 공격 포인트를 여러 가지로 너무 쉽게 나열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똑같은 방식은 상세 페이지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저희가 실제 강의할 때 더 자세하고 실제 사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지만 여기에서도 충분히 여러분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최종 타겟팅 설정과 최종 소고점 설정을 하여 사업하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스러분들과 차원이 다른 성적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왜냐? 여러분은 사업에 기본기를 켰으니까요. 그러나 저 밖에 있는 여러분들 대다수가 소싱, 개발을 잘못하는 이유가 시장 분석이 안 돼 있고 소고점 분석이 안 되어 있으니 맨날 사서 와서 손해만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했듯이 소싱보다 개발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만의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브랜드화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브랜딩이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성장하는 마케팅, 아주 파급력 있는 마케팅, 현 시대에 가장 파급력 있는 마케팅은 슈퍼 마케팅을 그래서 알려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소고점에 대해 완벽히 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보기로 여러분들은 어떤 타겟팅에 어떤 소고점을 이용해서 이제 제품을 이제 어떻게 개발해올지, 어떻게 소싱해올지, 어떤 제품을 소싱해올지,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할지,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작업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12월 7일부터 이제 새로 교육이 들어갑니다. 다음 주 토요일 7일이죠. 12월 7일. 관심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내용을 적어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매달만 하는데 빨리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제 목표는 여러분이 성장되면 그때 같이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입과 부모하는 과정에도 저희가 같이 뭔가를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더 파워풀한 성적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뭐 소싱 상품을 뭐 찍어드린다 이런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뭐 대신 사입을 진행해 준다 이런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브랜드를 저는 최대한 많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브랜드를 많이 매각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 프로젝트에 여러분도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요. 근데 안 원하셔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저희 강의 저희 셀러 테크닉이 아니에요. 셀러 테크닉을 원하신다면 셀러 테크닉을 가르치는 분들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업의 완벽한 기본을 완전히 잡아드려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롱런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업가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 자신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 보시면 아시죠? 저희 다릅니다. 진심으로 디테일합니다. 어쨌든 댓글에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캔톤 페어를 이번에 열린 캔톤 페어를 다 다녀서 모든 걸 다 영상에 찍어왔어요. 거기에는 모든 상품들이
모든 아니죠. 한 거의 90%는 저희가 다 영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보면서 이 영상들을 보면서 여러분께 이걸 한번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단순 공유가 아니라 이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까지 배운 내용은 철저히 시장 분석에 따라서 어떤 수급점을 통해서 타겟팅을 잡고 그 타겟팅이 어떤 수급점을 갖고 있으니까 경우 수급에서 이거 붙여서 이런 상품을 가지고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됐잖아요. 이걸 붙여서 이제 매달 1월달 판매되고 2월달 판매되고 3월달 판매되고 4월달 판매될 거를 캔톤페어에 있는 그 아이템을 보면서 이거 될 것 같은 보여드리면서 이게 이런 분석 때문에 1월에 좀 추천, 1월에 카테고리에 가구이 되는 이거, 그리고 생활건강 상품 이거, 디지털 가전 이거, 그리고 출산휴관 이거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월 추천 상품을 그 캔톤페어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그냥 그 아이템이 단순히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분석권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적용해서 이래서 어떤 타겟팅에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될 거다. 언제? 1월에. 이런 것들을 매달 1월달 템, 2월달 템 이런 식으로 그 영상들을 한번 이용해볼까?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굉장히 팁 아니에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실제 적용하는지, 이걸 또 대충 공부하시는 분들 1월달에 어떤 게 팔리지, 2월달에 어떤 게 잘 팔리지 알고 싶은 분 많고, 실제 캔톤페어에서 어떤 상품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근데 저희 작은 채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좋은 콘텐츠 나올 때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발 꼭, 저희는 가끔 노출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두시지 않으면은 저희 걸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요. 동시에 공유 많이 좀 해주세요. 여기저기 많이 알려주세요. 저희 많이 알려주세요. 제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셋업 테크닉을 알려드리진 않으니까 그건 정말 그 부분의 영역의 전문 분야.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유명한 친구들 좀 있잖아요. 그분들을 저희가 섭외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섭외해서 이제 그분들께 셋업 테크닉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는 시간, 혹은 인터뷰하는 시간을 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 지식들을 알려드릴 좀 예정에 있어요. 그렇게 기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저희 너무 뷰가 안 나옵니다. 구독자 너무 작아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승리의 여전지 어른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